안녕하세요. 오늘의 작가 초대석은 점과 선으로 빛을 호흡하며 자연을 노래하는 작가 장상철 작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늘 작업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 잘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작품에서 보면 그 나무와 강, 뭐 배 이런 게 보이는데 네. 그 작가님이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스케치 여행이나 이런 데를 다니세요? 네, 많이 다닙니다. 오, 바다도 가고, 음, 그다음에 산도 가고, 음, 들판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음. 또한 산책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면 그 너무너무 잔잔해가지고 네, 이 작품을 보면 그 힐링이라든가 네, 그 마음이 너무너무 차분해질 것 같은, 사실 뭐 남들이 봐도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생각은 늘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난 작품인데 예전에 그림을 그릴 때는 조금 대상들을 관조하는 느낌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표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음, 근데 이 작품에서 보면 이게 여기가 지금 바다예요, 강이에요? 어, 이렇게 비현실적인 바다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어, 이것은 아마 강으로 제가 아, 생각해서 마음속의 좀 강. 네. 그렸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작품 보면 이렇게 다 점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야말로 섬과 점 네.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이런 작품을 뭐 점묘법이라고 하나요? 표현 양식으로 보면 네. 신인상주의의 어떤 그 점묘법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점을 사용하는 것은 표현 양식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점들이 색을 분석하기 위한 그런 점의 의미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뭐 내용적인 측면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점의 에너지들은 우주 속에 공존하는 자아의 어떤 실체성, 존재성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제 그림의 가장 궁극적인 내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할로서의 점이지 세계 분석은 아니에요. 작품을 보면 선생님 성격도 혹시 이러세요? 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때로는 잔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격정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는데 격정적인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어, 선생님 외모는 그렇게 네. 남성적이지만 이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섬세하실 것 같고 그 너무너무 조용하고, 혹시 음악 좋아하세요? 클래식? 네, 음악 인생도 한 30년 어, 이상 되죠. 아주 어린 시절부터 늘 음, 음악을 접해 왔었고, 어, 지금은 뭐 거의 음악에 빠져서 산다고 해야 할 그래요. 정도로 음악을 많이 듣고 있죠.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클래식이나 아니면 뭐 저는 사실 잡식성이라서 어떤 특별한 장르를 가리진 않아요. 뭐 현악이나 아니면 성악도 좋아하고 가요도 좋아하고 뭐 팝이나 제3세계 음악도 다 좋아합니다. 제가 볼 땐 특히 이렇게 첼로 탁 틀어놓고요. 첼로 음악 네네.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작품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작가님, 네. 이 작품 말고 다른 작품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네. 아까 작품하고 조금 구성면에서 좀 약간 틀린 것 같거든요. 네. 그 상징하는 의미가 뭐예요? 음, 내용적인 측면은 아까 그것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아까는 어떤 정적인 이미지, 자연의 이미지를 어, 조합해서 내지는 재구성해서 이렇게 화면을 구성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압축되는 화면을 압축하는 어떤 그런 힘이 좀 분산된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약간은 도식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무 한 그루를 그렸지만 그 안에는 이미 이전에 그렸던 나무와 배와 그리고 물과 하늘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표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면 네. 꽃 같기도 하고 열매 같기도 하고 이렇게 네. 보면 길도 있어요. 네. 여기에서 상징하는 건 뭘까요? 여기서 꽃과 열매는 어떤 시간성을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열매와 꽃은 영원히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꽃이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다시 씨앗이 돼서 땅으로 묻혀 있을 수 있다든지 어떤 소멸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제 작품의 어떤 주된 제목 자체가 연기풀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연기뿌리의 뜻이 뭐예요? 지금 이제 그 연기풀이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있거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간의 연속성들, 에너지의 어떤 이동들 그러한 것들은 자기 스스로 자체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관계에 의해서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생성되고 소멸되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너무나 찰나적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의식으로서는 감지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은 다 연결고리를 연속해서 지니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 열매나 나뭇잎이 떨어졌다가 다시 또 피우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렇게 듣다 보니까 불교의 무슨 윤회 사상하고도 약간 비슷하고 네.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찰나 네. 뭐 이런 말씀도 나오시는데 그 어떤 그거 좀 들어맞나요? 예, 많이 같은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사실은 뭐 종교적인 관심이나 아니면 저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 중에서 사실은 차용해서 가장 쓰기 좋은 것이 불교 용어일 수밖에 없는 윤회. 것 같아요. 예, 윤회라든지 순환이라든지 찰나. 연계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제 그림 속에서 아니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어떤 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뭐 궁극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주 공간 안에서 공존하는 어떤 자아의 현재 모습 그런 것들을 자아를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제 그림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다음에 가야 할 어떤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동안 전시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그럭저럭 한 24번 개인전을 한 것 같은데요. 많이 하셨네. 네. 그러면 한국에서만 하셨어요? 아니면 해외 전시도 있어요? 미국에서 한 2번의 개인전을 했습니다. 반응이 어땠어요? 제 앞에서는 다 좋다고 말들 하죠. 아이, 사실일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다들 좋게 봐주시고 앞으로의 전시 기획은요? 올 4월에 인사동에서 개인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하여튼 그 신작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네, 전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작년 전시를 마치고 나서는 뭐 늘상 하는 작업들이라서 새로운 것들을 실험하고 네. 또 찾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작업은 줄곧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도 나무구죠? 네,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요? 나무 이미지를 조금 더 변화를 주고 그다음에 화면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더 큰 호흡을 느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점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은 전기되어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이지만 그것이 선으로 변화됐을 때 어떤 역동성이나 호흡성은 더 깊고 진하게 와닿는 것 같거든요. 보면 이게 또 나이프로 다 표현하겠네요. 네, 나이프죠.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나이프 작업을 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선은 이제 붓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나이프를 사용하는 것은 그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크릴 물감의 어떤 특성 때문에 나이프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재질의 어떤 물성이 깊은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화면 내에서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보다는 그 자체에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붓을 사용하면 걔네들이 화면에서 그대로 지탱을 못하고 같이 그냥
뭉개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나이프를 사용해서 물성을 짙게 얹으면 그 자체가 그대로 다 남아 있거든요. 오일 페인팅은 전혀 안 하시는 거네요? 전에는 그림에 따라서 오일 페인팅을 많이 사용도 했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간성에 대한 문제를 같이 호흡할 때는 역시 빨리 건조가 되고 그다음에 직설적으로 반응하는 아크릴이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전시 네. 4월에요. 네. 전시 4월에 있으면 그 홍보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그런 부분은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늘 그림 그리는 것 외에는 신경을 못 쓰는데 제가 생각할 때 네. 작가들이 선생님 네. 작가님 같은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되거든요. 작품도 아, 좋고 작가는 작품으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볼 때 작가들이 그 홍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홍보에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그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 네. 그 60년대 미국의 작가잖아요. 네. 팝 아티스트인데 네. 얼마나 홍보를 잘했는지 몰라요. 네. 그 본인의 작업실에 네. 네온 사인 날 말도 못하게 달아놓고 네. 지나가는 그 60년대 그 컴컴한 길에 네. 거기만 불이 환하게 켜 있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 이게 뭐야 하고 다 물어볼 정도로. 네. 그래서 저게 바로 앤디 월의 작업실이다. 네. 구두라든가 네. 뭐 아니면 그 사회에 이슈가 된 교통사고 같은 거를 사진을 찍어서 네. 그걸 작품화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어린 아이부터 네. 다 알고 거기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마릴린 몰로 예를 들면 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작품을 보냈다 그래요. 아, 네. 직접 네. 사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네. 근데 우리나라 작가들이나 뭐 아직도 지금 60년대면 지금 50년, 60년이 다 지난 지금도 네. 작가들이 사실 선생님 작품이 더 좋거든요. 근데 선생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잘. 그런 무명하니까요. 문제죠, 그것도. 그래서 본인 홍보도 사실 참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앤디 워홀하고 저하고는 좀 정치성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작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성이 분명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약간 이벤트적인 느낌이라든지 원래 팝아트의 어떤 성향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보다는 물론 홍보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림을 통해서 표출하고 싶은 것은 어떤 자신의 자아의 성찰 쪽으로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경향이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화랑에서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작품전을 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작가들은 사실 익숙하지 않거든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화랑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이제 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다르잖아요. 작가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다른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뭐 강의를 할 때라든지 그럴 때도 아이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물론 목적이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겠지만 저는 그림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림은 자기의 어떤 삶의 과정이며 그 자체이지 그 실현을 하기 위한 자기 삶을 실현을 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예술이지 성공을 목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는 것은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꼭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지금도 작업하시면서 뭐 다른 것도 하세요?
다른 것도 뭐 간간히 레슨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럼 내년 네. 내년이네요. 12월 다 지나갔으니까. 아, 그렇죠. 내년 4월 네. 전시 기대하고요. 네. 초대 꼭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네. 오늘의 작가 초대석은 장상철 작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